버닝썬 사건, 누구를 노린 기획인가? 윌리엄 리. 일단 한국의 친중 인맥 트라이앵글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친중 인맥 트라이앵글은 홍석현, 조원진, 그리고 조창걸입니다. 조창걸이 누구지? 하고 의아하실 겁니다. 조창걸은 한샘 설립자이며 명예회장입니다. 동시에 여시제를 만든 사람입니다. 홍석현이 설립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홍석현과 조원진을 연결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조원진의 중국 사업이 한샘 중국 지사입니다. 조창걸과 홍석현은 경기고 서울공대 선후배간이기도 합니다. 세간에는 조창걸이 홍석현에게 속아서 여시제에 거액의 개인 재산을 출연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버닝썬 사건, 최근 김용호 연예부장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문정권의 기획작품이라고 밝혔는데요. 문정권의 치부를 덮기 위한 목적 외에 한 가지 목적이 더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의 언론 권력을 꺾어 차후에 홍석현 등이 언론을 앞세워 문정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이라 합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의 관계자들을 얼굴 모양이더군요.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내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는 것을 중단할까 합니다. 모든 내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부 어떤 내용이면 이제 문재인 쪽 들어오는 정보는 계속 하겠습니다. 만 홍석현, 조원진 이런 친중 쪽에 대해서 들어오는 정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 저로서는 이제 너무 부담이 됩니다. 문재인 쪽은 밝혀도 큰 위협이 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분들도 얼굴과 실명 까고도 문재인 측은 아무렇지 않게 씹을 수 있습니다. 막 공격하고 막 두들겨 패고 다구리 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측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홍석현 측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중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충분히 밝혔다고 봅니다. 김일선, 조성림 같은 분들은 얼굴 내놓고도 홍석현을 건드리지만 저 정도로 그들 공작의 깊은 부분을 건드리지 못했죠. 제가 개인적인 동기가 발생하지 않은 한 제가 퍼스널 매러가 되는 게 아닌 다음에야 이제는 그쪽 정보는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분석 쪽을 주로 하려고 하고요. 다만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문재인, 김정은 이쪽은 전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해외에 있더라도 위험한 정보들을 너무 많이 다루는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중단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음모론으로 모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제 가족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일은 자제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원래 하려던 일도 아니고 본의 아니게 떠밀려온 셈이라서 이 부분은 여기서 멈추는 게 나을 거라 봅니다. 다만 제가 기존에 이미 풀었던 정보들, 오늘까지 푸는 정보들, 홍석현에 대한 거라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들은 새로울 게 없으니까 계속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출이 끝났습니다. 제 예상대로 됐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다만 오세훈의 표가 의외로 많이 나왔지만요. 당내 선거인단만 두고 봤을 때는 저희 예상과 많이 일치했습니다. 자, 보세요. 황교안 55.3, 오세훈 22.9, 김진태 21.8이죠. 제가 얼마를 예상했는지 보세요. 저는 황교안 55, 오세훈 25, 김진태 20을 예상했는데 거의 맞췄죠. 당내 세력에서 이제 김진태가 오세훈과 비슷하게 나왔는데 오세훈이 황교안을 견제하는 식이 되는 형국을 감소시키려면 이제 김진태가 오세훈을 견제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과연 김진태가 그런 역할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고 봐야겠지만 이제 황교안이 홍석현과 김무성이 휘둘리기만 한다면 김진태가 그런 역할을 할 여지도 애시당초 없게 됩니다. 황교안을 무조건 믿자. 나는 황교안을 영적으로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위험한 분들입니다. 이 게임 이론과 전략적 사고로 봐야죠.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안전한 쪽으로 하는 것이 당연히 답입니다. 이런 쪽으로 나가는 사람을 갖다 소위 말해서 이것도 인격장애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나가는 거는 인간 우상화합니다. 기독교의 교리에 절대로 부합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의 교리에 부합하지 않는데 내가 영적으로 이런 걸 갖고 있다. 그럼 악령의 영향하에 있는 거예요. 황교안은 일단 어느 정도 불신하고 들어가는 게 답입니다만 먼저 주변을 둘러싼 인의장벽, 홍석현, 김무성 인맥들과 오세훈의 견제 등을 이겨내고 뭔가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는 응원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답입니다. 황교안에 대해 저도 그렇고 정보 소스인 분들도 의견도 그렇고 회의론이 대세입니다. 지금으로선 황교안이 천하의 지략가이고 뜻이 올바르더라도 헤쳐나가기 힘든 상황인데 과연 그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좀 회의적이에요. 근데 천하의 지략가이고 뜻이 올바른지 또 알 수 없어요. 천하의 지략가이고 뜻이 올바르더라도 힘든 상황인데 정말
황교안이 바른 길로 간다면 그건 정말 주님의 역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런 걸 사전 간증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간 황교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갔다. 그건 정말 주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뭐든지 이렇게 되도록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황교안이 그쪽 방향으로 간 건 정말 가게 되면 진짜 그건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어제 김정은 몸 상태에 대한 내용의 반박 댓글이 있는데 의학적 근거를 하나도 안 대셨더라고요. 반박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있으면 제 영상 제작에 자문을 주신 의사분께 전달해 드리겠는데 그런 근거 없는 반박은 자기가 무식하다는 걸 드러내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뭐 그런 신경 증세를 일으키는 다른 병이 있을 수 있지만 김정은이 지금까지의 건강 정보에 따르면 동맥 경화에 의한 다발성 뇌경색이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뭐 신부전, 다발성 뇌경색 등 뭐 중병들인데 왜 그리 팔팔하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그의 나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뭐 만 36살이죠. 병은 계속 진행 중이고 지금 몸 상태는 언제라도 급사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잘 걸어 다니다가 갑자기 하고 쾅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면 점점 지금 상당히 지금 약한 모습을 갖다 너무 약화된 모습을 갖다 보이게 했는데 노인이 아니고 36살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겉으로는 버티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서서히 약해지는 모습 없을 거고 왜냐면 그러기엔 나이가 너무 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멀쩡히 보이다가 죽을까? 과연 뭐 사색이 있나? 보이나? 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갑자기 급사할 가능성이 뭐 지금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하긴 지금도 겉으로는 아주 멀쩡한 건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공유 부탁드립니다.